자, 한 달에 월세가 이런 게, 딱 이런 구조네. 스튜디오 구조. 그냥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실 겸 방만 있는 4,000불이 넘네요. 야, 살인적인 월세네요. 이 4,000달러면 얼마야, 이게? 4,500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정도 돈이에요, 월세가. 자,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은 해외 대도시 원룸 가격을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제 이유는 제 취미가 요새 해외 부동산이니까 저도 재밌고요. 또 요새 부동산 하락장에 와서 많은 분들,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외국 대도시 월세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보자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임장 간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대도시 살펴볼 거고요.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그리고 휴양지지만 하와이까지 네 곳에 원룸, 1.5룸 이 정도 아주 작은 부동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LA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첫 번째가 뉴욕이고 두 번째가 LA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리고 하와이는 휴양지 대표죠.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LA를 진로우에서 LA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옛날 것들을 빼기 위해서 제가 2000년도 이후에 지은 것들만 검색을 했어요. 스튜디오, 원룸만 검색을 했고요. 자, 가격이, 비싸요. 로스앤젤레스 원룸 가격이. 우리나라 서울에 월세 가격이 비싸다고 하고, 소형 평수, 원룸 1.5룸 가격 비싸다고 해도, 사실, 외국 대도시, 미국뿐만 아닙니다. 런던이나 홍콩이나, 외국에 정말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대도시에 있는 월세랑 비교해서는 아직도 서울은 좀 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자고요. 저 LA에서 약간 완전히 바닷가 쪽은 아닌데요. 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스튜디오 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스퀘어핏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죠. 500 스퀘어핏이 한 14평 정도 됩니다. 자, 요런 거. 한 달에 먼스 3,100불이에요. 3,100불이라고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한 1,300원 정도 환율로 봤을 때 한 달에 그래도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한 10평대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화장실 있고 그냥 원룸형 요런 게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한 400, 한 10만 원 정도 월세가 되는 겁니다. 건물 한번 구경을 할까요? 보기 좋네요. 깔끔하고 잘 해놨네요. 이런 원룸이 가격이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공용시설이네요. 복도식이고 이 밖을 저기 전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바베큐 참 좋아해요. 이렇게 바베큐 먹는 이런 야외 공간이 거의 항상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펫 프렌들리하고 강아지 키울 수 있고 클럽하우스, 피트니스 센터, 라운지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스위밍풀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조그맣게 대부분 미국의 콘도나 아파트에는 스위밍풀이 있더라고요. 학군은 별로 좋지가 못해요. 재밌는 게 미국 대도시는 대부분 다 학군이 좋지 못해요. 다운타운 쪽은 주거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거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학군이 좀 좋고요. 이런 다운타운에 있는 주거 지역은 학군이 좋지 못해요.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형, 그냥 원룸형이 가격이 한 달에 한 2,300달러 정도, 2,300달러면은 월세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주 실제로 보면 조그만 거예요. 400 스퀘어니까 작은 거죠. 수영장이 있네요. 수영장이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요. 공용시설이 있어요. 이게 아파트처럼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상복합. 건물 외관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LA를 가서 LA에 사는 이렇게 친구들 가끔 만나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LA 월세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건데요. 요거는 베드룸이 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이것도 600 스퀘어면은 아주 작은 건데 한 달에 한 2,300 정도 월세가 필요합니다. 원룸 1.5룸 이런 것들이 가격이 대부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 400, 500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방이 더 있고 큰 것들은 훨씬 더 비싸겠죠. 가격이 굉장히 싼 것들은 좀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거는 2000년도 이후에 지은 것들만 보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살펴봤고요. 뉴욕은 맨하탄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일자리가 많은 뉴욕의 맨하탄 지역의 월세입니다. 야, 이런 거 멋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전망이 좋네. 야, 이 사진 멋지네요.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한 달에 월세가 이런 게, 딱 이런 구조네. 스튜디오 구조.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실 겸 방만 있는 4,000불이 넘네요. 야, 살인적인 월세네요. 이 4,000달러면 얼마야, 이게? 4,500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정도 돈이에요, 월세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뭐 사진 보니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은 지 거의 1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도 가면은 뭐 짱짱하고, 뭐 재건축 얘기도 안 나오고 아주 멋집니다. 실제로, 외국에는 100년 넘은 그런 건물들이 많잖아요. 재건축 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만 되면 막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외국의 사례를 볼만 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오래돼도 계속 뭐 개보수 하면은 새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헬스장도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잘 돼 있네요. 월세가 비싼 만큼 여기 이제 출입문일 거고요. 진짜 살인적인 월세예요. 다른 것도 좀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뷰가 너무 좋네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그 평형이 있는데 제일 작은 거 딱 들어가서 그냥 거실 겸 방만 있는 거. 테라스가 있으니까 좋네. 한 달에 한 3,2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00, 뭐 한 2, 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월세가. 파킹에 대해서 garage parking available from for monthly fee. 파킹 피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월세가 비싼데 파킹 피를 또 따로 받는 거예요? 뉴욕이나 LA나 샌프란시스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월세가 비싸다고 해도 파킹 비용을 따로 내야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월세 외로. 그 부분도 이제 렌트할 때 같이 봐야 돼요. 공용시설인데, 와, 뷰가 진짜 멋집니다. 이게 밤이라 가지고. 맨하탄 지역에, 뉴욕 맨하탄 지역에 고층 건물들이 있는 그런 뷰네요. 뭐 방은 그냥 이렇게 딱 아주 평범하네요. 그냥 앞에 전망도 그냥 딱 가리고 있네요. 이게 맨하탄 지역의 야경입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자리가 이런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이런 다운타운에서 거주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다운타운에 거주를 하면은 이런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 단위 거주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작은 평수가 인기가 있을 거예요. 계속. 뭐 원룸, 1.5룸, 뭐 많아봤자 뭐 투룸까지. 학군도 좋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쪽은. 여기를 봐도 지금 보고 있는 이 집도 그레이스쿨 랭킹을 보면 6.7점,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오히려 대도시를 좀 벗어나서 좀 살기 좋은 또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오히려 학군이 좋고, 약간 좀 평수 큰 게 인기가 있고, 서울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 다운타운 쪽은 좀 오히려 평수 작고 그런 것들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는 들어가서 역시 원룸 스튜디오 구조. 한 달에 3,6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 한 400, 한 7, 80만 원 정도, 지금 환율로 그 정도 되는 월세 부동산입니다. 파킹이 뭐 된다가 아니라 제한사항이 있다 그러네요. Restriction apply. 그러니까 파킹에 대해서도 좀 또 따로 협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가 봐요. 야, 진짜 월세 비쌉니다. 그죠? 한중간 뭐 피트니스 센터 돼 있고, 뭐 살기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D로도 보이는데 전망은 뭐 앞에 그냥 건물들이 그냥 꽉 막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냥 오피스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같은 그런 느낌. 자,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월세. 샌프란도 너무 비싸요. 뉴욕, 샌프란, LA 이 세 지역은 제가 아는데요. 월세가 어마무시해요. 자, 아주 작은 건데 월세가 2,900달러 정도. 평면도가 이렇습니다. 이런 평면인데 한 달에 대략 한 2,9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월세가. 이런 거예요. 이게 층고가 높다 보니까 2층을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복층 오피스텔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3D로 한번 살펴볼게요.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있는,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는 원룸 스튜디오형 부동산이에요. 층고는 높고요.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한번 볼까요? 바깥은 뭐 이렇고, 자, 이렇게 안쪽을 보면은, 자, 이게 좀 뭐 넓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넓게 보이는 카메라로 찍었을 거예요. 이게 넓지 않아요. 그냥 이게 다인 거예요. 위로도 올라가 볼까요? 야, 이건 대단히 철저입니다. 이런 게 월세가 한 뭐 3,000달러 가까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380만 원 정도, 300만 원이 아니라, 자, 샌프란시스코의 원룸입니다. 자, 여기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있는 원룸인데요. 694스퀘어에 한 달에 2,800 정도. 이 바닥이 좀 이게 빨개가지고 좀 보기가 싫으네. 아우, 낡았어요. 그냥 앞에 딱 막혀 있습니다. 이게 2,8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이거 한 300만 원 훨씬 넘는 이제 그런 부동산이에요. 방금 본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약간 층이 더 높아가지고 가격이 확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3,300달러 한 달에 월세가. 어우, 앞에 그냥 쭉 꽉 막혀 있네요. 샌프란시스코의 원룸입니다. 이런 게 한 달에 3,300달러 월세가 살인적이죠. 자, 하와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호놀룰루 지역에 원룸을 한번 보면요. 야, 가격 여기도 비싸요. 하와이도. 하와이는 이제 휴양지지만 그래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고 여기 이제 세컨 하우스나 이렇게 해서 사두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 이런 게 이제 3,300달러가 되겠습니다. 아우, 전망 너무 좋네, 근데. 자, 한 달에 3,300달러. 지금 환율 1,300원 넘으니까 대략 한 430만 원 정도. 구조할 게 없어요. 그냥 방 하나 따로 있네요. 이거는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런 것들. 이런 게 한 달에 월세가 한 4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외국의 월세는 뭐 원래 비쌌지만 이상하게 지금 외국 월세도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 월세는. 우리나라 월세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월세 요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미국 대도시 그리고 하와이까지 네 곳의 원룸 탐방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서머리입니다. 외국 대도시의 월세 가격은 매우 비쌉니다. 우리 한국 서울도 비싸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는 전세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외국 대도시랑 비교해서는 서울이 고도화, 집중화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높은 전세금과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잖아요. 월세가 많아지고 있어요. 세입자들도 너무 부담되는 높은 전세금보다는 오히려 반전세나 월세를 찾고 있고요. 집주인들도 이제 월세 선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 집중화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도 지금 집값은 과거랑 비교해서 많이 올랐어요. 또 월세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원룸의 인기는 지속될 거예요. 해외 대도시나 다운타운을 봐도 원룸이나 1.5룸, 투룸 이쪽에 집을 렌트를 찾거나 사는 사람들은 투자가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일자리가 있어서 출퇴근을 빨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운타운에 살지는 않죠. 가족을 위해서는 약간 벗어납니다. 그래서 대도시 다운타운 쪽은 소형 투자하는 게 맞고 약간 교외로 빠지면 그때는 이제 대형 평수나 중대형으로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에, 특히 서울의 다운타운 중심지에 원룸 1.5룸 투자는 괜찮다고 봅니다. 부동산 투자하면서 기대하는 게 두 가지 있죠. 첫 번째가 임대 수익이고 두 번째는 시세 차익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시세 차익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가격 오르는 것만 생각을 해서 조금 있으면 금방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격 오르는 거는 언제 오를지 몰라요. 내년도 오를까요? 뭐 안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 떨어지고 내후년도 떨어지고. 근데 가격이 오를 때는 또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너무 우리가 바닥에 살려고 그래서 문제지 상승 시장에 같이 발을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임대 수익 투자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임대 수익 투자가 전 굉장히 안전하고 할만한 투자라고 보거든요. 월세 수익 목적으로, 임대 수익 목적으로 주택이든 상가든 수익형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버티다 보면은 시세가 어떻게 되든 사실 크게 영향은 없단 말이에요. 월세 받으면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 상승장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주거용 부동산도 월세 투자가 괜찮다고 보고요.
물론 나중에 시세 차익용으로는 좀 평수가 큰 게 좋겠지만 부담 없이 버티면서 오래 가기 위해서는 작은 거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